자, 이번에는 해저 확장을 지지하게 된 여러가지 관측적 증거들과 지구 자기장을 알아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이번 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차시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가지 관측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의 현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심해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지형들을 알아낼 수 있었지요. 과거에는 줄들을 띄워가지고 줄의 길이 그리고 땅에 닿는 그 시점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수심을 측정했었다면, 자, 새로운 방법으로는 바로 음파를 이용해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파를 쐈을 때 왕복 시간이 짧으면 수심이 얕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왕복 시간이 길면 수심이 깊다고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왕복 시간에 대한 수심과의 관계,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닥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소리의 이동 거리는 수심의 2배가 되지요. 소리는 바다에서 1초에 약 1500m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심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 곱하기 걸리는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하는데 4초가 걸렸다면 그 지역의 수심은 2분의 1 곱하기 1500m/s 곱하기 4초 해가지고 3000m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 수심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지요. 교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기상학과 해양학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수함의 개발, 통신기술의 향상으로 해저 지형이 매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음향측심법을 개발했습니다. 음파가 왕복한 거리의 절반이 수심이었기에 속도와 시간의 곱에 2분의 1을 곱하면 수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1500m/s로 일정하다 가정하므로 걸린 시간이 길면 수심이 깊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게 되었었지요. 특히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의 바다, 대서양에 대한 탐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대륙 사이에 산맥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었지요. 이 산맥들은 대서양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를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외에도 여러 바다들을 탐색하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지역, 수심이 얕은 지역, 그리고 중간에 평평한 지형 등 여러 가지 해저 지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령과 해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해령은 바다에 있는 산 또는 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은 주변보다 얕은 편이지요. 수심이 얕다 보니까 음파가 반사되어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주변보다 짧습니다. 반면에 해구는 바다의 골짜기입니다. 수심이 깊은 지역이지요. 그래서 음파를 쐈을 때 되돌아오는 시간이 주변보다 길게 걸립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해령과 해구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등을 통해서 해저 암석의 나이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퇴적물의 두께 역시 두꺼워지고 있음, 이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 퇴적물의 두께, 수심이 점점 변화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음향측심법을 대서양에 적용해보니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중간쯤에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짧은 지점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바다의 산맥이라는 의미의 해령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핵은 철과 니켈 등의 금속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이고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핵은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열 대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속 물질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즉 거대한 자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구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N극과 S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구는 자기 북극은 S극, 자기 남극은 N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북극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쪽에 S극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N극과 S극이 붙는다 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지구의 북쪽이 S극, 지구의 남쪽이 N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침반의 N극을 따라서 끝없이 움직인다면 그 끝은 북극일까요? 아닙니다. 지리상 북극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 북극이 아니라 자기 북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곳의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편각이라고 하는데요. 편각 개념은 지구과학 원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리고 나침반의 N극을 따라갔을 때 북극을 갈 수가 없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 진북, 진짜 북극의 위치와 자북, 자기 북극의 위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북의 위치는 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자북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영년변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구과학 2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구나 정도만 듣고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자기 북극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기 북극의 위치가 매 시간마다 다르다 라고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는 미친듯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저도 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지자기 해석을 할 때 자북극의 평균적인 위치를 잡는데요. 바로 그곳이 지리상 북극과 같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북극의 위치와 북극이 같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고지자기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외핵은 철과 니켈 등의 금속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진파 중 S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핵과 맨틀 사이 온도차가 있어 대류가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자석과 같은 상태라는 말이죠. 자석에도 N극과 S극이 있듯이 지구에서도 N극과 S극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리상 북극과는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나침반의 N극을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상 북극을 진짜 북극, 진북이라 하고 나침반의 N극이 현재 가리키는 북극을 자기장의 북극, 자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 자기력선을 따릅니다.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지표면과 평행한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선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친 것이 바로 지면과 평행한 방향이죠. 적도 부근에서는 지면과 평행하게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 각도 차이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북극, 자남극으로 갈수록 수직으로 세워지게 되는 나침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나침반의 연장선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각도를 가리켜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은 나침반의 N극이 기울어진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며 N극이 지표를 바라보고 있을 때를 플러스 복각,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를 마이너스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자, 이 그림은 나침반의 N극이 지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복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정자극기이고
플러스 복각이라면 관측을 한 지점이 북반구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자기 북극은 어떨까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나침반의 N극이 지면을 향한 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각은 플러스 90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적도에서는 나침반이 지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복각은 0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나침반은 복각에 의해서 N극이 지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긴 어렵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S극 쪽 자침이 약간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맞춘 상태에서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막대자석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특정한 모양으로 배열되는데 이것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철가루는 자석과 평행한 방향으로만 배열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철가루, 즉 나침반을 뿌려본다면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되는데 이는 지표면과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침반 자침의 연장선과 지표면과의 사이각이 나타나게 되죠. 이를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은 나침반의 N극이 지표를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둡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지표를 향하게 됩니다. 정자극기에서 말이죠. 나침반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침이 수평을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상용화된 나침반은 S극 쪽이 N극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자기적도에서는 나침반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0도, 평행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 쪽으로 갈수록 나침반이 세워지는 형태를 띠지요. 그래서 자기 북극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90도, 자기 남극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4번에서 복각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모두 정자극기 상태를 가정하고 있음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대륙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장면입니다. 학생이 백엔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했다. 자,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었죠? 자, 학생 B.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학생 C.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양저 확장의 증거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동태평양 해령 주변의 해양지각 연령과 해저에 위치한 지점 A, B, C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해양지각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많아진다. 자, 맞습니다. 니은. A와 B는 같은 판에 위치한다.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같은 판, 이쪽이 같은 판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A부터 C 중 퇴적물의 두께는 C에서 가장 두껍다. 자, C에서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껍기 위해서는 C의 나이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봤을 때 C는 가장 젊은 층입니다. 그러므로 퇴적물의 두께는 가장 얇을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음향 측심을 했다. A와 B 해역에는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 자, 그랬더니 A 구간 A1부터 A6까지 음파의 왕복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B1부터 B6까지 음파의 왕복 시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를 보게 되면은 A부터 A4까지 갈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은 수심이 얕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수심이 이렇게 얕은 구간이 존재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해령이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 B2를 보겠습니다. 바로 수심이 깊은 지역이죠. 바로 여기가 해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 해역에는 수려면 경계가 존재한다.
해령이죠. 해령은 발산형 경계입니다. 니은 비해역에서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자, 여기를 그대로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소리의 속력 1500 곱하기, 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9.4초. 자, 이거를 곱하다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계산 가능하실 겁니다. 아마 705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합니다.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해역이 B해역보다 많다. 자, A해역은 해령 주변입니다. 그리고 B는 해구 주변이죠. 그래서 평균 연령은 A해역이 더 젊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니은 2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고지자기 줄무늬까지 지구자기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